특히 조국 청문회 관련해서는 영상 보는 내내 저 민주당 당원들한테 설득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또 네이버 실검에 오르신 분, 노엘, 전 이분이 왜 갑자기 네이버 실검에 떴나 했어요. 뭐 내한 공연하시나? 그랬는데 다른 분이더라고요. 우선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번 청문회 역시 조국답게 별일 없었죠.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방금 알았다, 처가한 일이다, 확인해봐야 한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게 조국 딸 청문회냐? 이게 다였어요. 이번 조국 교수님 청문회 강의 통해서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워가는 거 있죠.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나는 몰랐다,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처음 보는 일이다, 찾아봐야 한다, 방금 말았다, 처가한 일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그렇게 아시는 거 하나도 없는 분이 그 자리는 왜 나가셨어요? 남들이 제기한 의혹 조금 더 조사해 보시지. 그거 해명하려고 나가신 자리 아니에요? 민주당 같은 팀원들끼리 거기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하러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의혹들을 해명하려고 먼저 나가고 그게 다 해명이 돼서 우리가 다 납득이 가면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설명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게 뭐야. 어차피 청문회 관련해서는 왈가왈부 해봐야 뭐 끝나지도 않을 거고 해명도 안 할 거고 그대로 임명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우리 정경심 교수님 기소당하셨죠? 와, 이거 두고 뉴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게 초유의 사태로 비판받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은 좀 내려오실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조 교수님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와이프가 기소당했는데 떳떳해요. 아주 말짱해. 왜? 청문회에서 이미 꼬리자르기 다 했거든. 와이프가 뭐 이런 사실이 있으면 내려오셔야 되지 않겠냐? 아,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와이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거는 와이프가 한 일이라 나랑 상관없고 와이프가 법적 처벌 받을 거고 나는 그대로 가겠다. 그 소리 한 거잖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가 꼬리 자르기 들어갈 거란 거 예상하고 정경심이 내 와이프인지 몰랐다. 와이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조민이 내 딸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 댓글로 웃자고 적어놨는데 뭐 거의 그런 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우리 조국 교수님 법 앞에서 쿨하게 와이프가 저지른 잘못이랑 내가 가진 잘못이랑 꼬리 자르기에서 딱 선 갈라 놓는 건지 아니면 책임감 없이 와이프가 저지른 일이든 뭐든 나랑 상관없다고 던져버리는 건지 이제 감도 안 와요. 영상 찍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한 발만 물러섰다가 초강수를 둬서 끝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선 준비물이 두 가지 정도 필요한데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실 수 있는 지식이 뛰어난 의원님 한 분하고 전문 서적 하나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냥 타일러 아저씨 앉혀다 놓고 그 사람이랑 영어로 프리토킹 하라고 해도 타일러가 막 하면서 막 불안한 웃음 지으실 것 같아. 이거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하고 프리토킹 시키는 거지? 막 그러면서 웃어 넘기실 것 같아. 그럼 이미 거기서 하나 끝난 거고.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전문서적 하나 던져주고 이거 네이티브인 타일러 씨가 그냥 영어 표현 무리 없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해오라고 하면 돼. 그럼 또 그러면서 막 이상한 스폰지밥 웃음 지으시면서 이거 아니라고 하시겠지. 타일러 아저씨 대신에 거기 앉아 계실 영어 잘하시는 의원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긴 한데 너무 초강수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 그래도 만약에 저쪽에서 계속 아몰랑 하다가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대깨문들이 더 웃긴 것 같아. 조민 관련해서 의혹 나오니까 그거 실드 쳐보겠다고 얘가 수능이 394점이고 내신이 한영예고에서 1등이고 탭스가 뭐 몇 점이고 그런 거 지들이 뭐 다 인터넷에 퍼뜨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얘가 그래도 영어를 괜찮게 하는 애인가 보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과했나 보다. 그런 생각 가지게 해놓고 진짜로 이게 조민 점수라고 가지고 온 거 뿌렸는데 그게 점수가 자기들이 아는 거랑 너무 바닥이야. 그냥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거 사생활 침해다. 이거 조사해서 뿌리네. 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 본인 동의 없이 성적을 퍼뜨리는 거는 사생활 침해가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사생활 침해가 맞아. 상식적으로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치? 이건 처벌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대깨문들도 아니 문재인 지지자님들도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때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 이거는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본인 동의 없이 본인 점수를 퍼뜨리고 다닌 거니까 처벌을 하자. 근데 니들은 그 수능 394점 한영예고 내신 1등급 조민 허락 받고 퍼뜨리셨어요? 아니지? 같이 가자.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니들이랑 그분이랑 다를 거 없으니까 같이. 오케이? 조국 조민 얘기는 이쯤 하고 네이버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나는 갑자기 노엘이 왜 네이버 실검 1위에 뜨나 했어. 어이, 내한하시나? 가족 좁게 낙서한 범인 찾으셨나? 그러고 있었는데 눌러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근데 누구 아들이라고?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인데? 청문회 때 그 말씀 잘 하시던 아저씨네? 근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아들 사건이 터졌네? 와, 이미 앞전에도 몇 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드 쳐줄 생각은 없는데, 아니, 요즘 판이 너무 영화처럼 돌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대깨문들처럼 이게 영화 시나리오를 짜게 되더라고. 우리가 이게 너무 거칠게 민주당을 공격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아니, 뭐 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의원님 요즘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들 살짝만 숨봐주면 조금 잠잠해질 것 같은데,
알아서 조치해 볼게요. 그러고 나온 게 이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영화적인 시나리오가 살짝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검찰의 복귀니 뭐니 그런 얘기로 검찰 수사하는 걸로 딴지 걸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성재준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뭐 그렇게 영웅시할 분은 아닌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삼권 분립은 얘네 셋이서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면서 너무 한쪽 세력이 커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놓고, 민주당 뭐 그쪽 세력이 너무 커질 것 같고 너무 비리가 심한 것 같으니까 검찰이 살짝 찔러보겠다는데 그걸 정치검찰이라고 합니까? 당신들 한나라당, 자한당 그렇게 끌어내릴 때 그건 정치검찰 아니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내로남불만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지. 어? 이쯤 되면 그냥 사회주의자라고 커밍아웃 해도 놀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슬슬 까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애국심은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좌, 우, 정치적, 문화적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애국심이 유독 특출난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칭찬해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수없이 많은 SNS에 주옥과 같은 글을 남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잊고 지냈던 동학농민운동을 여러 국민에게 전파해주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님에게 독립운동을 하신 것인지 꾸준히 반일을 주장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일을 주장하셨냐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구역질라는 책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책에 동조하냐며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토착 외고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한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서 SNS에 반일을 외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애국자입니까? 한 달에 40여 개면 하루에 1개 이상을 적은 것인데 SNS 활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명언을 하나씩 만들고 게시물을 하나씩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창작의 고통을 가지는지. 우리 청년결백하고 위대하신 유일한 지도자 조국 전 장관님은 미개한 국민들을 위하여 국정을 돌볼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명언을 만드느라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느끼셨을 텐데 그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한 창작 활동을 최근 들어서 잠깐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야 그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수많은 명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구 구단 측에서 제공한 유니폼과 신발을 신었는데 하필 또 그 운동화가 운동화계 도요타라고 불리는 일본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때는 불매 운동을 할 때도 아니었는데 우리 조 작가님께서는 독도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이 일본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나 올바른 명언에 무지한 대한민국의 보수꼴통 네티즌으로 의심되는 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야구 시구자로 등장했을 때 아식스 운동화를 신었는데 박 대통령은 되고 박 시장은 안 됐냐고 따져묻자 조 작가님은 또 다른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 박원순 시장도 시구할 때 아식스 신으셨네요. 비서분들 앞으로는 국산 브랜드 운동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 아식스 포함 많은 해외 브랜드 신발과 체육복 등은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화이팅! 역시 배운 분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반일 프레임이 안 먹히자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으로 갈아태우고 비서관을 탓하는 저 모습, 서울대학교 교수여서 그런지 확실히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조차도 이해 못한 우매한 국민들이 여전히 내노란부이라고 지적을 하자 재빠르게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새로운 게시글을 또 작성하셨는데요. 확인해보니 박원순 시장이 넥센 시구 당시에 신은 아식스 운동화는 유니폼과 함께 구단에서 제공했다가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작성한 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고 정정을 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우매한 국민들은 전 장관님 그 당시 교수 겸 작가 활동을 하신 조국 귀하를 친송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시는 아식스는 왜 이야기 안 하셨지? 그것까지 확인 못 하셨나? 아무튼 전 세계적인 명언인 성경 마태복음 6장의 한 구절이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처럼 우리 조 작가님은 일본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지만 국민들은 모르게 하고 내수경제 부흥을 위해 개성공단 물품을 쓰라고 하면서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일본 법학체 33군데에서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일본 모르게 서울대학교 모르게 표절하셨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미쓰비시 유니 볼펜 브랜드인 제트스트림 SXN-150 0.7mm의 볼펜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제 글을 많이 적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기술이라며 극찬을 하는 제품인데요. 개당 평균 단가 1,6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국산 볼펜의 가장 유명한 모나미의 경우 500원, 국산 고급 볼펜 브랜드의 경우 1,000원. 이 정도의 차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교수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기에, 그리고 필기감이 우수해서 글을 많이 써야 하는 분위기에 꼭 저 볼펜을 쓰신 것인데, 이 또한 꼴통 보수들이 자꾸 흠집을 내니 우리 조 작가님이 잠깐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 뒤로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 또 하필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저 광화문 뉴스는 우매한 국민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반일 운동 덕분에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어서 품질 대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입다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런 저렴한 브랜드를 사입히는 조 작가님은 참으로 청렴결백하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다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십억이 있어도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는데 수십억이 없으면서 유니클로보다 비싼 옷인 블랙야크, K2 이런 거 사입으면 안 됩니다. 돈을 펑펑 쓰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렴결백한 우리 조 작가님과 그의 일가족을 자꾸 못살게 구는 검찰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국아, 깜빵가다! 여러분, 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격하게 사랑해주자고요.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